안녕하세요. 조백규 교수님의 다학제강 캡스톤 디자인 중간 발표를 맡게 된 2조 팀 오드리의 박종희입니다. 저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소스 오드리에 대한 소개, 두 번째로 팀원 역할에 대한 설명, 세 번째로 개발 배경 및 목표, 네 번째로는 그동안의 설계 내용, 마지막으로는 결론 및 추후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오드리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오픈소스인 오드리는 BLDC 모터를 이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토크 제어 로봇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로봇의 TI 보드, 모터 드라이버, 모터 같은 핵심적인 요소들을 제외하고 로봇의 몸체 대부분을 3D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추가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성품들로 로봇을 만들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오드리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오픈소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포럼을 운영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며 전세계 사람들이 각자 연구하면서 발견된 다양한 현상들과 사례들을 공유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이 제작한 사족보행 로봇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몸체는 모두 3D 프린팅으로 출력되었고 4개의 TI 보드를 사용하며 각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모터, 엔코더, 모터 드라이버가 2개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모식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모터에 삼성 모터를 가동하기 위한 모터 드라이버와 모터의 각도를 이렇게 드리는 엔코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PC와 마이크로 컨트롤러 사이에는 캔 통신을 이용해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다음으로는 팀원 역할 설명입니다. 팀장인 임준혁은 오드리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캔 인덱스를 분석하여 프로세서와 매핑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추가로 PD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종희는 물리엔진 시뮬레이터인 파이블릿을 이용해 하드웨어로 진행하기 어려운 작업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역할을 맡았으며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코드를 분석하고 수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찬우는 엔코더 및 모터의 결함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하드웨어에 필요한 파츠들을 솔리드웍스를 통해 모델링하는 역할까지 함께 맡았습니다. 다음으로 홍승현은 솔로 패키지에서 실행 가능한 파일 및 코드들을 분석하고 경로 설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수정하는 역할을 맡았고 실시간성이 필요한 로봇 제어이니만큼 일반 커널을 사용하지 않고 리얼타임 커널을 컴파일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희 팀은 로봇 제작 과정을 구상하고 그에 따라 하드웨어 구성부터 제작에 참여하며 로봇 요소 간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 사족보행 로봇 제작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로봇의 로우-레벨 제어를 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토크 컨트롤을 통해 사족 로봇의 기립과 보행 제어를 성공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는 진행 도중에 발생한 하드웨어의 문제와 그에 따른 해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작업 도중 모터가 회전하여도 캔 통신을 통해 각도값을 받았을 때 위의 사진처럼 엔코더가 각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엔코더가 펄스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로 판단하여서 엔코더를 교체하였습니다. 모터 드라이버는 제어를 통해 전류를 인가했을 때 모터에 전류가 흐르게 하는 회로입니다. 그러나 모터 드라이버에 전류를 인가하지 않았음에도 모터에 전류가 들어와 회전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모터 드라이버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또한 BLDC 삼성 모터의 위상을 찾는 작업과 파워선 채널을 2채널로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로봇 제어에 앞서 솔로 패키지를 비롯한 제어에 필요한 패키지를 트립을 이용하여 가져와 하나의 작업 공간의 구상을 완료했습니다. ROS의 기능 중 하나인 트립을 사용하면 패키지들의 구조를 정의하고 구성 요소 간 관계를 관리하며 사용자들로 하여금 시스템의 개발과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퀄컴 빌드를 통해 솔로 파일 TI의 실행 파일을 만들고 ROS2를 통해 구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퀄컴 빌드를 수행하는 도중 shared memory 패키지의 빌드 과정에서 오류를 겪었습니다. 에러 메시지는 마이크로섹 클락이라는 구현부가 선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이크로섹 타임 클락이라는 파일 안에 필요한 함수 구현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경로를 수정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픈소스에서는 AP와 간단한 데모 파일들만을 제공하므로 분석을 통해 원하는 동작을 실행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캔 통신으로 각 모터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매핑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로봇의 앞뒤를 정하고 각 모터의 번호를 정한 뒤 각 모터를 캔 0부터 캔 3까지 4개의 캔 채널을 할당했습니다. 또한 각 채널에서도 0와 1으로 힙과 니를 제어하는 모터를 할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모터마다 다른 명령을 내려주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각 모터의 부호 규약을 정해주어 전류를 인가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 정해주었습니다. 매핑 단계가 끝난 뒤 이제 토크 컨트롤러 각 관절을 제어해주는 코드를 프로그래밍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토크 제어를 하기 위한 피드백 과정을
앞에 있는 사진처럼 간단하게 도식으로 나타냈습니다. 목표 각도를 설정하면 엔코더에서 슬라이더의 현재 위치를 읽어드립니다. 이후 목표 각도와의 차이인 에러 값을 계산하고 PD 제어를 통해 전류값을 계산하여 모터에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토크가 생성되어 각각의 다리 관절이 목표했던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제어적인 관점에서 P게인은 시스템의 응답 속도에 관여하고 D게인은 오버슛을 억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로봇에서의 이는 각각 강성 개수와 댐핑 개수로 매치시킬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 영상에서는 이 값들을 바꿔가며 적절한 값을 찾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로봇의 플랜트 함수를 모르기 때문에 직접 게인 값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코드 속의 게인 값과 목표 각도를 변경해 가며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진행해 주었습니다. 어렵지 않아. 앞서 보여드렸던 시획 착오 과정을 거쳐 나온 저희가 의도했던 기립과 가장 근접한 결과를 보인 게인 값과 그 결과 영상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상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픈소스에서 제공하는 파이썬 시뮬레이션 파일을 수정하면 개인이 원하는 동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솔로팔이 가상환경에서 출현한 후 로봇이 현재 관절 위치를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Desired Position 값을 넣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서 있는 상태로 시작한 솔로는 그 상태를 유지하며 서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Desired Position 값을 수정하여 다리를 앞뒤로 흔들어 마치 걷는 것처럼 구현한 코드입니다. 다만 영상은 조금 어색하게 동작하는데 어색하지 않게도 구현을 해봤으나 단순한 수준의 Desired Position 변경으로는 오히려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해당 영상을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스탠드와 간단한 워크 코드의 차이는 빨간 부분인데 이처럼 원하는 동작에 맞게 코드를 짜주면 파이블릿상에서 솔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앞서 실제 영상에서 봤듯이 시행착오를 거쳐 개인값을 찾아가는 과정은 다리에 스트레스를 많이 가합니다. 이때 시뮬레이션을 도입하면 필요한 동작의 코드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고 실제 테스트 횟수를 그만큼 줄여 하드웨어의 고장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오드리의 주제의 중간 결과입니다. 결과로는 적절한 개인값 및 기립 코드를 입력함으로써 불완전하지만 기립하는 모습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드웨어 분야에선 진행하면서 겪었던 결함의 원인을 확인하고 교체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며 추후 동일한 문제 발생 시 해결할 문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모터 및 캠 포트를 매핑하여 로우 레벨 제어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팔 TI 코드 분석을 통해 제어를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추후 계획입니다. 하드웨어의 경우 테스트 중 모터에서 연기가 발생했는데 이는 기존 모터 드라이버의 결함으로 확인했던 문제여서 이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드웨어에 대한 마무리가 진행되면 상판을 출력 및 결합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진은 제작 과정에서 오픈소스에 비해 상판의 높이가 늘어나 솔리드웍스상에서 모델링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를 STL 파일로도 변환했고 이번 주 내로 해당 라이브러리의 3D 프린터를 사용해 출력 및 결합할 예정입니다. 제어의 경우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중간 이후에는 시뮬레이션 위주로 제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개인값 및 구동 코드를 확인하여 실제 로봇에서는 보다 정제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드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